안녕하세요. 저는 평안남도 맹산에서 왔습니다. 2008년도에 탈북을 해서 같은 해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그중에 개인 채널 강은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평안남도 맹산에서는 주식이 강냉이였고요. 5살 때부터 옥수수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쌀이 귀해가지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동시에 그 많이 들으셨던 고난의 행군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3끼는 못 먹고 살았고 죽이라도 한두 끼 정도 먹었으면 잘 먹은 거였고요. 굶는 건 뭐 일상이었고. 특식으로 유근피라는 약초가 있어요. 그거를 북한에서는 누릅재기라고 그래요. 그 누릅재기를 산에서 캐다가 잘라서 말려서 가루내서 그거를 원료로 요만큼에다가 옥수수를 이제 물에 푹 불렸다가 말린 거를 맷돌에 갈아서 국수를 눌러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거를 딱 한 번 가서 먹어봤어요. 한국에 있는데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 그걸 차렸더라고요. 그거밖에 평안남도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없고, 북한 주민들이 일상 밥상을 물어보셨는데 일상이 있잖아요. 옥수수밥에다가 많으면 된장, 간장, 그다음 김치, 어떤 집은 그냥 소금국에다가 그게 다예요. 그렇게 먹고요. 양강도 대용단 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탈북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살다가 온 것인데, 그 유튜브에서 혹시 그런 영상 보셨어요? 둥글둥글 황감자 대홍단 감자, 이거 그 애기가 부르잖아요. 그 대홍단인 거예요. 그 양강도 대홍단 쪽에 와서 이제 감자 박살탕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왜 박살탕이라면 맨날 북한이 쳐 죽이자 어쩌자 전투적인 말만 쓰니까 음식 이름도 그렇게 사람들이 농담으로 써요. 감자를 으깨야 된다, 이거를 감자를 박살내야 된다 이래갖고 감자 박살탕이라 하는데, 감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깎아가지고 퍽 삶아요. 삶고 그 옆에다가 보리면 보리, 또 밀가루면 밀가루, 이렇게 잘 물에 범버려가지고 옆에다 놔요. 그래서 다 익은 다음에 박죽을 가지고 쫙 감자를 으깨면 대홍단 감자가 정말 맛있어요. 단데다 가루가 팍팍 터지거든요. 와, 근데 이게 솔직히 감자가 영양가라든가 그런 건 크게 없잖아요. 포만감만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배집만, 위만 커지고 늘어나고, 그거 먹고 밤에 잘 때는 막 방구를 막 사방에서 끼는 거예요. 언지만 얘 끼고 나 끼고 그냥 붕붕붕.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으로 먹는 게 이제 그 감자 박살탕 또는 감자 투시밥이라고 해요. 감자를 이렇게 터뜨려서 먹는다는 의미인데,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먹는 주식에 불과하고, 감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어요. 이제처럼 감자떡, 감자전, 그리고 감자 오랑죽, 감자 녹막 국수, 온감자떡, 감자를 얼려가지고 가루내서 감자로 한 100가지 넣는 음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감자 농사가 잘 됐는데, 김정일이가 또, 북한은 김정일이 말 한마디면 곧 실행해야 되잖아요. 쌀을 사람들 먹일 생각을 해야지. 김정일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교시를 내려버린 거예요. 감자를 흰쌀로 바꾸라고. 그 말은 뭐냐면, 감자 농사를 많이 지어서 감자 녹말을 빼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지. 다 도둑놈들이에요. 북한은 일을 해도 돈을 안 주잖아요. 북한의 그 농장밭하고 개인밭 보면 딱 차이가 나요. 농장밭은 아예 주인의식이 없어. 어차피 나가도 일해도 보수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 억지로 나가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 말라가는데, 개인밭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 가서 갈고 닦고 김 매고 물 주고 인분 떠다 주고 해가지고 그냥 충실해요. 이삭도 이러고 감자알도 이러고.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 감자 이제 또 동원 나가잖아요. 나가면 다 도둑놈이야. 이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싹 도둑놈이야. 내게 아니잖아.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자 캘 때 감자 그 순만 다 따는 거예요. 따가지고 대충 한 2-3알씩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해서 담아가지고 갖다가 받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딱 기억했다가 밤에 이제 배낭 메고 가가지고 다시 캐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 너무 일하기 싫은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일단은 북한 당국에서 자체가 금기될 것 같은 거를 내보내질 않아요. 심의해서 다 떨궈버리고, 그거 할 수도 없어요.
하면 이제 혁명화 가는 게 뻔하니까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쓰지. 근데 북한의 대중문화 하게 되면 통기타예요. 통기타를 치고 저희가 그렇게 잘 놀았어요. 통기타를 한 사람이 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예를 들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등불, 불멍을 말하는 거예요. 우등불 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이러면 거기에 맞춰가고 막 춤추고 놀고 이랬었는데, 북한의 뭐 대중문화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오락회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무슨 뭐 노래방이 있어요. 무슨 게임방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보급률이 우리나라는 거의 100%잖아요. 어린 진짜 애들 빼고. 북한은 몇 퍼센트 안 돼요.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면 일단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못 쓰는 집들이 많고, 노트북 상상도 못하죠. 못하죠. 정치풍자 하긴 했어. 대한민국 대통령들 넣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막 엄청 욕했던, 지대가리 같은 놈이 나타나서 하면서 또 죽어라 웃어요. 또 모르고 웃겨가지고. 우리 코드엔 맞거든요. 그게 북한 사람 코드에는 맞거든요.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한국의 대통령들을 향해서 안 좋은 정치 풍자를 하고, 또 그런 거 방송할 때 또 전기를 줘요. 봐야 되니까. 봐서 우리가 세뇌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전기불도 거의 못 보고 살았어요. 사람이 욕구를 자꾸 억누르면요, 딴 데로 해소를 하게 돼 있잖아요. 북한 당국에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맨날 주입시키고 방송하고, 우리랑 거리가 먼 걸 내놓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지쳐 있었는데 어느 가수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고, 그 가수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출연료도 올라가고 막 뜨고 이러잖아요. 북한은 없어요. 우리는 위로를 받아도 그 김부자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 뭐 일제를 때려부시고, 무슨 뭐 수령님이 우리 인민을 위해서, 지겨워. 근데 사람들이 그 지겹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다 그냥 훅 파고 뭐 메고 이런 인력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그나마 그런 식구금 같은 농담을, 그나마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하하하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평양을 어쩌다 올라갔는데 북한의 여성들은 이게 브래지어를 다 밋밋하게 딱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민망해해요. 그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평양에는 뽕이 들어간 브래지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 농담을 해주셨던 분이 자기는 그걸 귀마개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산 거예요. 평양에 견학 갔다가 사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를 있잖아요. 그 브래지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뻘록 나온 거를 이렇게 귀마개처럼 이렇게 하고 자기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 브래지어를 갖고 귀마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유머 속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있죠. 얼마나 지방과 평양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와, 일단은 홍어삼합. 와, 어떻게 그런 음식이 있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기 진짜 힘들었었는데, 와, 다음 날부터는 제가 일주일 동안 홍어집에 가 살았잖아요. 돈 엄청 썼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홍어가 북한에는 없거든요. 근데 바닷가 지역 사람들은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홍어를 그렇게 막 먹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저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수산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 막 펄떡펄떡 뛰는 걸 먹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그거는 그냥 횟집에 가도 펄떡펄떡 뛰고 마트에 가도 펄떡펄떡 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보니까 유통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기계가 잘 돼 있고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도로도 잘 돼 있고. 북한은 진짜 1년에 생선 많이 먹어봤자 저희 집은 2마리였거든요. 2번 딱 먹어봤거든요. 생선도 아니야, 이거는. 바닷고기.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아니니까 북한은 막 이게 금방금방 유통하고 이게 없어요. 기껏 해봤자 아주머니들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짠 거를 그냥 배낭에 들러매고 넘어와서 바꿔가거든요. 알고기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셨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니까 추석날이나 설날 때 진짜 우리 송어, 잊혀도 안 져. 짠!
항상 절인 거. 근데 그 비린내만 맡아도 행복한 거예요. 딱 요만한 거를 정말 절인 걸 넣고 감자박살탕 한 술 뜨고는 그거 요만큼 해서 그 비린맛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저희 집에 지금 생선이 뒤지고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인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생선을 막 마음대로 먹고 그 생선을 막 회 떠가지고 먹고 매운탕도 해 먹고 생선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음식이 된다는 게 그래서 회는 아직도 전 잘 적응이 안 돼요. 평양에 커피가 있대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양강도나 평안남도 쪽에도 잘 사는 사람들만 커피를 먹었고요. 거의 한 10집 중에 7집은 커피를 몰라요. 그 왜 모르나 이게 몰래 밀수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와가지고는 좀 잘 사는 집들만 자기네가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먹나 봐요. 그래서 저도 맥심 커피를 처음 먹어봤어요. 중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세상에 심장이 활랑거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막 생산해가지고 개인이 팔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사과나 귤 같은 게 바나나 이런 게 넘어오거든요. 밀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장마당에는 다 있어요.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럴 때 제사상에 놓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사고 대부분 그거를 먹으려고 산다? 이거는 거의 생각을 못하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과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불장 안에다 너무 귀해서 넣어 놓으면은 그게 익어갖고 향이 막 이렇게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꼭 그래서 그 사과를 금사과라고 하니까 더 드시더라고요. 미연을 왜 우리 대한민국 분들께서는 거저 미연을 넣었다면은 경악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미연은 간 치료제라고 해요, 북한에서. 간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집만 그 미연을 맛내기라고 하거든요. 잘 사는 집만 미연을 먹어요. 미연은 정말 똥손으로 요리를 해도 맛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진짜 미연을 제가 막 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때 학원 다닐 때 반찬을 막 해가고 이랬는데 애들이 다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음식 잘한다고. 그래서 나 이거 여기다 맛내기 넣었다고.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이 맛내기가 뭐냐서 미연이라니까 애들이 막 경악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잘 안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북한에서 배때기 한번 굶어봐라. 얼마나 맛있는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뭐 천연 조미료를 이렇게 막 원하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놀라웠고 전 지금도 미연을 신랑 몰래 많이 넣습니다. 예.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놓고 겁나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미연을 내가 안 넣잖아요. 그러면 음식 솜씨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미연 넣었다고 말하면 미연도 안 좋대. 그 다음에 사카린도 한국에서는 잘 안 먹더라고요. 북한에서는요 사카린 그게 달달한 원료거든요. 사탕가루랑은 다른데 여름에 막 덥잖아요. 우리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으면 얼죽아 막 이러고 사는데 북한은 정수기가 또 없잖아. 샘물을 차요. 샘물 아시죠? 땅에서 솟아나는 물. 그거를 기려다가 사탕가루를 떨궈서 물을 탁 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가지고 한 바가지씩 떠서 먹었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용으로 먹고 살았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근데 뭐 사카린이라고 하는 이 슈가를 거의 일반 집들에서는 안 먹더라고요. 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북한 가면 정말 귀한 대접을 받을 것들이 한국에선 천대만 받고 있네. 우리가 그 볼일을 보고 나서 큰 거 봤을 때는 종이를 닦아야 되잖아요. 한장하겠어.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재래식이니까 그럼 그 옆에 당콩 나무들 근데 막 까실까실해 아파. 이제 요만해요 되게. 그거 한 몇 겹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몇 장 해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너무 창피한데 근데 한국에 오니까 세상에 요거는 휴지가 손수건 같아. 한국의 이 두루마리 휴지. 근데 그거를 그냥 아깝지 않게 사람들 둘둘둘둘 해서 써버리는 거는 막 진짜 있잖아요. 잔소리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휴지가 너무 귀하고 나는 휴지를 떠나서 비데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 비데가. 어떻게 볼일을 봤는데 물로 씻어준대요? 너무 개운하고 그래서 이게 위생 차이도 남과 북이 많이 나죠. 당연히. 간첩들 많거든요. 정말 정확히 하지 않고는
조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정말 무서웠던 게 인공위성 띄우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북한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들으면서 기억했다가 제대로 맞게만 말을 하면은 통과가 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왔다가 간첩이나 또는 조선족들이 다 들통이 났는데 국정원의 정보력이 막 소름 돋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독방조사라는 게 또 있어요. 따로 이렇게 넣어놓고 한 사람씩 그 절차가 있는데 목소리 탁 낮추고 또 물어봐. 또 물어봐요. 똑같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와, 근데 이분들이 아무 내색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냥 얼마나 다 베테랑들인지요. 저는 여자 조사관이었거든요. 맹산에서 대형단으로 이사 오는 그 전학 기간이 내가 말을 잘못해서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이제 고생을 했는데 와 진짜 집요하시더라고요. 치밀하고. 그래서 국정원에 있는구나. 화도 안 내요, 그분들은. 우리한테 소리도 잘 안 지르고 그냥 다 따뜻해요. 다 웃으면서 대해주고. 그래서 탈북민들을 국정원 홍보대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안기부라고 했거든요. 국정원을. 옛날에 그 명칭으로 국정원을 가면 피 뽑아서 팔아먹고 정보 뽑아가지고는 특공대의 어떤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죽인다 이랬는데 죽이기는커녕 나 같은 게 아무 데에도 쓸 데가 없더만. 국정원 분들이 탈북민들이 이제 그 단 거를 잘 못 먹는다는 걸 알아요. 북한 음식은 달지 않아요. 그냥 짜거나 맵거나 그래요. 거기에 맞게끔 식단이 달지 않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끼마다 바뀌어요. 음식이 어쩌면 그렇게 어느 날은 짜장면 해줬다, 어느 날은 카레 해줬다가 어느 날은 뭐 비빔밥 해줬다가 난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먹어봤잖아요. 한국의 비빔밥. 근데 이게 그냥 한 음식 갖고 하루를 먹여도 감사한데 몇 끼마다 바뀌어요. 몇 끼마다. 일단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깨지는 부분이 6.25 전쟁이에요. 6.25를 북한에서는 한국이 침략했다고 했는데 개소리였지. 스탈린하고 모택동이었나요? 짝짝꿍이 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밀고 내려와서 부산까지 밀렸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국정원에 오잖아요. 뭐 역사를 이렇게 믿어라 강요 안 해요. 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놔두고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중에 전쟁 영화도 보여주거든요. 실이라는 간첩 영화. JSA도 봤어요. 마지막에 이게 총으로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참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가 봐. 강요를 안 해도 다 깨달아, 거의. 난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참 좋구나. 강요를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북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여기가 북한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출력이 세요. 그러면 북한 당국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냐면요. 그 주민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이 소리를 방해하게끔 이 마을에서 방송을 꽝꽝 틀어놓는 거예요. 아예 못 듣게. 방송차에 타서 아나운서들이 막 힘차게 외치고 막 방송하고 뭐 새벽 3시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펼쳤으며 뭐 이러면서 방송을 또 해요, 우리한테. 너무 피곤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 넣을 데가 없어요. 저는 주민등록증 내러부터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잡힐까 전전긍긍 하면서 막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신분증을 이제 발급받는 게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열에 내가 들어서는구나. 이 생각을 이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내러 갔는데 그때는 보름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여권 내는 거였어요. 북한은요, 평양 사람들만 여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도 여권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외국을 다니는 그런 여권이 아니라 그냥 그거 이제 어디 갈 때 통행증 발급받을 때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이제 비자가 있어야 다닐 수 있다는 의미죠. 한국에 와서 제가 여권을 딱 발급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게 중국이었어요. 북한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위험할 것 같아서 중국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갔고 앞으로도 안 갈 계획이에요. 탈북민들 가면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여권을 딱 보니까
그 나라에 요청하는 글이 써 있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잘 이렇게 보호해달라. 그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권을 가지고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그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글쎄 뭐 한국 여권이니까 뭐 사람들이 뭐 다 뭐 무사 통과하고 이랬다고는 하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여권 가지고 북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알바 첫날에 하고 하루 일당이 38,000원이었는데 그거를 통장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가면 숫자일 뿐인데 내 돈을 이거 빼앗아 가지 않냐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금이자라고 해가지고 적금 아닌데도 일전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한국 은행 시스템이. 그리고 전화로 다 할 수 있고 안 가도 되고. 근데 북한은 돈이 조금 있어서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럼 요시찰돼요. 감시 대상. 왜냐면 거긴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일을 해야지 하는데 너는 돈이 어디서 났어? 이 검은 돈 아니야? 검은 돈은 안기부에서 먹은 돈이다.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신뢰를 안 해요. 북한에서는 물을 길어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이제 땅크를 지어요. 며칠을 쓸 물을 모아놔야 계속 쓰거든요. 여기 오니까 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을 저장을 안 해도 수도꼭지만 틀면은 바로바로 물이 공급이 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북한에서 지상낙원 하게 되면은 물, 불, 쌀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된 게 북한이에요. 저 오늘 비 오잖아요. 오면서 야,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운치가 좋니? 이러면서 감상을 하면서 왔는데 북한에서 비 오는 날 하면 죽어라 힘들어요. 왜? 물이 불어나니까 양수기를 퍼서 나오면요. 물 받을 때 막 미꾸라지도 막 나오고 논밭 물 댈 때랑 같이 시간을 줘가지고 그 시간대 물을 공급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물 길어 먹는 게 일이었고요. 비 오는 날도 나무를 다 떼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에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나무도 없어. 비 오는 날 그 젖은 나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물, 불, 쌀 세 가지만 있으면 북한은 지상낙원인데 여기는 아파트만 들어가도 다 해결이 됐어. 일단 물이 줄줄줄줄. 샤워를 또 하는데 야, 이 드라마에서도만 보던 거를 내가 이렇게 샤워를 한다는 게 너무 내가 고급진 여자 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 진짜 드라마 따라하느라고 가운 있잖아요. 가운까지 사가지고 탁 하고 하얀 수건 탁 이렇게 하고 나와갖고 스킨도 막 로션도 바르면서 막 이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오늘날 보면은 가장 지극히 일상인데 그게 처음에는 여자가 된 것 같고 공주가 된 것 같고 한 달 일하니까 거의 120만 원 조금 못 됐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제가 북한에서 한 달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북한에서 쌀 1kg 500원 할 때 800원이었거든요. 돈의 힘이 무섭대요. 120만 원 되니까 조금 요거 하면 200 되겠네. 와, 200 하니까 조금 모으면 300만 원 되겠네. 와, 300. 와, 이제 400 되겠네. 이러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거를 제가 여기 와서 2009년도에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때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 생에 태어나서 한 달 월급이 120만 원. 여기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북한의 갑부들보다 더 많이 번 거죠. 중국에서 넘어온 그 한류 컨텐츠들이나 이런 외국 컨텐츠들이 북한에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인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사 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한류 컨텐츠들이 드라마 하나 가지고 CD로 복사해서 팔잖아요. 지금은 CD를 못 봐요. 왜냐면 어쨌든 CD도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그 DVD에다 넣고 봐야 되는데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딱 검사 올 때 경찰들이 밖에서 정전을 딱 시키고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정전 연결하고 그 자리에서 DVD 연락을 해요.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키잖아요. 정전된 상태에서 DVD를 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순간에 들이닥치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USB로 그냥 이렇게 보다가 법률 왔다 하면 쑥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어쨌거나 그게 장사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는 집들이나 또 사서 보는 집들은 다 잘 사는 집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삐라로도 날아가고 USB 넣어서도 막 대북전단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보고 안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안 본 사람은 없다. 모르는 게 악이라고 몰랐을지언정 알고 나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드라마는 많이 못 봤지만 한국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트로트 노래인 걸 모르고 그냥 아랫동네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게 잘 있어요. 그리고 나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 현이야 덕이에, 그리고 태진아 그 가수의 동반자, 장윤정 씨의 콩깍지 이런 노래들이었는데 그게 솔직히 댄스곡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밤새 그거 틀어놓고 망을 세 겹으로 봐가면서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갖고. 그러다가 전기가 이렇게 화나다가 갑자기 전압이 약해서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떨어져요. 음이. 전압이 떨어진가. 그러니까 그럼 또 거기 맞춰서 또 몸을 느리게 박자 장단을 맞추면서 저희가 춤을 추고 날밤을 새고 다음날 나가서 시멘트 마대 메고 또 일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당신은 나의 동반자만 이게 도는 거예요. 한국의 이 컨텐츠는 정말 북한이 갖고 있는 핵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게 해외니까 가능한 거예요. 북한 당국이면은 북한 내에서라면 뭐 폭동 일으킬 수도 없고 얄짤없죠. 근데 해외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쌓일 만큼 쌓인 거예요. 북한 노동자들도. 그 사람들이 눈이 없어요. 나와서 보니까 다 자유롭게 살잖아. 이어폰 끼고 배 나오고 차 타고 쇼핑하고 가족끼리 밥 먹고. 근데 이 사람들은 딱 통제등 속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구경도 못하게 하고 감시하고 돈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다 느낌을 받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 징조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붐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씩이라는 채널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공감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기적인지를 더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강은정 TV도 좀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